어머니, 제가 아주 좋은 곳을 찾아냈어요.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마치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맑고 화창한 봄날 오후,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 아래, 나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바늘 소리와 함께. 잊고 있던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그때였다. 딩동 하는 초인종 소리, 그리고 문을 열자. 환하게 웃으며 서 있는 아들 민준과 며느리 소은의 모습. 그들의 방문이 반갑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맴돌았다. 무슨 좋은 곳인데 민준아, 나는 뜨개 바늘을 내려놓고 그들을 맞았다. 민준은 내 옆에 앉으며 잡지 한 권을 내밀었다. 고급스러운 종이, 질감과 화려한 사진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표지에는 골든 라이프,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책임집니다 라는 문구가 금빛으로 박혀 있었다. 나는 잡지 안의 사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넓고 깨끗한 방. 창밖으로는 푸른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우아한 옷을 입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여기요. 어머니, 보세요. 식사도 다 준비해주고 운동시설도 완벽하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수 있으실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마치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물을 드디어 찾은 것처럼. 며느리 소은 역시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직접 가서 둘러봤는데 정말 좋아요. 어머님 혼자 이렇게 넓은 집에서 지내시는 것보다 훨씬 좋으실 거예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 거고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진심보다 더 큰 차가운 공허함을 느꼈다. 혼자 이렇게 넓은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라는 며느리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이 집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곳이었다. 남편과 사랑을 속삭였고 아이들을 키웠으며 추억을 쌓아온 곳.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집이 내가 혼자 지내는 넓은 집이 되어버린 것인가. 내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세다. 남편은 5년 전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남편은 퇴직 후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자는 나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저 홀로 남겨진 내게 텅 빈 공간만을 남겨놓고 떠났다. 남편이 떠난 후 나의 삶은 정지된 시계처럼 멈춰버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침대 옆자리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남편이 즐겨 마시던 커피를 내리고 그가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식사를 했다. 모든 것이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민준과 소은은 자주 찾아왔다.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시끌벅적하게 집을 채웠다. 그때만큼은 나는 잠시나마 살아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남편의 부재를 다시금 실감해야 했다. 어머니, 어떠세요? 이만하면 정말 괜찮지 않아요? 민준이 다시 한번 잡지를 내밀며 물었다. 나는 잡지를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내가 평생을 갖고 온 정원이 보였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작은 분수에서는 물줄기가 솟아올랐다. 이 정원에는 남편과 나의 땀과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는 잡지 속의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걸까? 어머니, 왜 말이 없으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소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보다는 희미한 안도감이 서려 있는 듯했다. 마치 오랜 숙제를 드디어 해결한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들의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이었다. 나 혼자 이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사실 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아요, 어머니. 민준이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알 수 없는 차가움을 느꼈다. 그들의 말은 내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통보였다. 마치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마음속에서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내게 돌아온 것은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차가운 통보였다. 나는 그날 이후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살아온 삶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나는 그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마주했다. 아들 부부가 다녀간 후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쨍한 햇살이 비추던 오후는 어느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잡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금빛으로 빛나는 글씨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골든 라이프,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책임집니다. 나는 그 잡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차가운 종이 질감이 손끝에 닿았다. 텅 빈 쓰레기통 안으로 잡지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잡지 표지에 그려진 노인들의 평온한 미소는 더 이상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평온함이 나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뒤척이다가 결국 잠옷바람으로 거실로 나왔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저녁이면 항상 켜져 있던 스탠드 불빛. 그 불빛 아래에서 남편은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보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았다. 그때 우리에게는 굳이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이제 그 스탠드 불빛은 꺼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남편의 빈자리를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나는 거실을 조용히 걸었다. 남편이 앉던 자리에 앉아보았다. 그의 천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곧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다. 그의 흔적만이 이 집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거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나는 혼자였다. 나는 그날 밤 잃어버린 남편의 사랑과 함께 아들의 사랑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남편이 즐겨 마시던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온 집안에 퍼졌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는 그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 향기는 마치 남편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 향기는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내가 가꾼 정원이 보였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나는 그 장미꽃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정원은 나의 삶의 일부였다. 이 정원을 버리고 나는 잡지 속의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걸까?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이 좋아했던 콩나물국을 끓였다. 콩나물국을 끓이면서 나는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은 콩나물국을 참 좋아했다. 그는 항상 콩나물국을 먹을 때마다 여보, 당신이 끓여준 콩나물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칭찬에 행복해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칭찬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콩나물국을 혼자서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났다. 나는 그날 내 삶의 모든 것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며칠 전 아들 부부가 앉았던 자리였다. 그들은 내 옆에 앉아 잡지를 펼쳐 보이며 좋은 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했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나의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돌봐야 할 의무였다. 나는 그들의 걱정 속에서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한 노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다 한 명씩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은 내게 항상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힘들 때마다 나의 손을 잡아주었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였다. 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날 오후 나는 앨범을 정리했다. 낡은 앨범 속에는 남편과 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풋풋했던 연애 시절, 결혼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 나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에 나는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슬픔에 잠겨 살게 되었을까? 나는 사진들을 보며 잃어버린 나의 행복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나는 다시 혼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이 좋아했던 갈비찜을 만들었다. 남편은 갈비찜을 참 좋아했다. 그는 항상 갈비찜을 먹을 때마다 여보, 당신이 만든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칭찬에 행복해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칭찬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갈비찜을 혼자서 먹었다. 따뜻한 갈비찜이 목을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났다. 나는 그날 내 삶의 모든 것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나의 미래처럼. 나는 그날 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살아온 삶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나는 그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마주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나는 남편과 함께였다. 젊고 싱그러웠던 시절. 우리는 손을 잡고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남편은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여기에 작은 집 짓고 살자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때 우리는 미래가 영원히 우리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었다. 눈을 뜨자 나의 눈앞에는 텅 빈 침대 옆자리만이 존재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거실로 나와 앨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일이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앨범들을 하나씩 꺼내 들었다. 앨범 속에는 남편과 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 우리는 촌스러웠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물을 흘렸다. 풋풋했던 연애 시절. 남편은 낡은 필름 카메라로 나의 모습을 담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항상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피사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사랑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결혼식 사진 속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손을 잡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가정을 위해 나의 꿈을 포기했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붓을 들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이 슬프지 않았다. 남편과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사진들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나의 삶의 전부였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나의 희생으로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들을 정리하며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나는 과연 행복했을까? 나는 과연 나의 삶을 살았을까? 나의 삶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삶이었지. 나를 위한 삶은 아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아팠다.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앨범을 정리하다가 나는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나는 그 스케치북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젊은 시절에 썼던 스케치북이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스케치북 안에는 나의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풍경화를 좋아했다. 특히 바다 풍경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스케치북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은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항상 여보, 당신은 정말 그림을 잘 그려.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면 다시 그림 그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지키지 못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나는 붓을 들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나는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의 희망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는 그날 잃어버린 나의 꿈과 함께 나 자신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그 희생의 끝은 결국 나 혼자라는 외로운 현실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무것도 방영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나의 미래를 보았다. 나의 미래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살아온 삶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나는 그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마주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까? 남편은 더 이상 내 곁에 없었고 아이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였다. 나는 그날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잃어버린 나의 꿈을 다시 찾아야 했다. 나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했다. 나는 그날 밤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며칠 후 아들 민준과 며느리 소은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주들도 함께였다. 손주들은 오랜만에 할머니 집이라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그들의 웃음소리로 텅 빈 집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나는 손주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들이 나의 마지막 기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존재가 나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될 테니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민주는 나를 거실로 불렀다. 소은과 손주들은 이미 방에서 놀고 있었다. 민주는 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곳 있잖아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저희는 항상 걱정스러워요. 밤늦게 혼자 계시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그곳에 예약을 해두었어요. 다음 주부터 입주하실 수 있게. 나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보였다. 나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표정을 읽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읽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나를 위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오랜 숙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서려 있었다. 민준아, 나는 아직 이 집이 좋아. 나는 아직 이곳에서 살고 싶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민주는 나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 거고요. 그의 말은 나의 마음을 전혀 위로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그저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민준아,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집에서 너희를 키웠어. 이 집은 나의 삶이야. 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주는 나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건데 어머니께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그의 말은 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선의가 내게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준아, 나는 너희를 이해해. 너희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도 알아. 하지만 너희는 내게 묻지 않았잖아. 너희는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너희 마음대로 결정했잖아.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아직 나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나의 외로움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소은, 그리고 손주들은 돌아갔다.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아들 부부가 앉았던 자리, 그들이 내게 통보했던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혼자였다. 나는 그날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살아온 삶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을까? 나는 그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을 마주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나는 남편과 함께였다. 남편은 나에게 여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나의 눈앞에는 텅 빈 침대 옆자리만이 존재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거실로 나와 앨범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정리했던 앨범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앨범 속에는 나의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의 희망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는 그날 잃어버린 나의 꿈과 함께 나 자신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나의 꿈을 다시 찾아야 했다. 나는 이제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다. 밥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내가 평생을 갖고 온 정원이 보였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장미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아름다움이 나의 초라한 현실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저 민준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제가 아주 좋은 곳을 찾아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존재였다. 마치 내가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다 문득 나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는 것을 보니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내게 썼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남편의 글씨체는 여전히 정겹고 따뜻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었다. 사랑하는 여보에게. 만약 이 편지를 당신이 혼자 읽고 있다면 나는 당신 곁에 없는 거겠지. 먼저 떠나서 미안하오.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꿈을 꾸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슬퍼하지는 말아줘. 나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으니까. 여보, 나는 당신을 항상 존경했소. 특히 당신이 그림 그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지.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가정에만 헌신하게 한 것 같아 늘 미안했소.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소. 내가 없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오. 당신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싶었소.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아줘.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충분하오. 나는 당신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소. 당신은 나의 전부였고 나의 삶이었소. 사랑하오. 영원히. 편지는 남편의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글씨체는 마치 그가 내 곁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가 외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나는 남편의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그리고 나를 잃어버린 슬픔에 울었다. 나는 나의 꿈을 잊고 살아온 세월에 울었다. 남편의 편지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동시에 그것은 나를 일깨워주는 경종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이 바랐던 것처럼 나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초라했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깊게 패인 주름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을까?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했다. 나는 서재로 향했다. 서재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 앨범을 정리하다 발견했던 그 스케치북이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스케치북 안에는 나의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풍경화를 좋아했다. 특히 바다 풍경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스케치북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은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항상 여보, 당신은 정말 그림을 잘 그려.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면 다시 그림 그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지키지 못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나는 붓을 들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나는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의 희망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는 그날 잃어버린 나의 꿈과 함께 나 자신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그 희생의 끝은 결국 나 혼자라는 외로운 현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꿈속에서 나는 남편과 함께였다. 남편은 내게 여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일 뿐이었다. 나는 눈을 떴다. 나의 눈앞에는 텅 빈 침대 옆자리만이 존재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거실로 나와 앨범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 정리했던 앨범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앨범 속에는 나의 젊은 시절의 꿈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나의 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의 희망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나는 그날
잃어버린 나의 꿈과 함께 나 자신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나의 꿈을 다시 찾아야 했다. 나는 이제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했다. 나는 그날 밤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남편의 편지를 읽은 후 나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내게 나를 위한 삶이란 너무나 낯선 개념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남편의 편지는 내 가슴 속에 작은 불씨를 던졌지만 그 불씨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낡은 스케치북을 떠올렸다. 남편의 편지 옆에 놓여있던 그 스케치북. 나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다. 얇은 종이 위에는 풋풋했던 나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림 하나하나에는 당시의 열정과 행복이 느껴졌다. 특히 내가 좋아더 했던 바다 풍경 그림을 보며 나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남편은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항상 나의 그림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보, 당신은 정말 그림을 잘 그려.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면 다시 그림 그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스케치북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지난날의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다. 그때였다. 문득 나는 그림 도구가 보관되어 있는 다용도실을 떠올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는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내게 그림 도구 세트를 선물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선물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나는 붓을 들 시간이 없었다. 나는 다용도실로 향했다. 다용도실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자 안에는 붓과 물감, 팔레트, 이젤 등 다양한 그림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남편이 내게 선물해준 그 그림 도구들이었다. 나는 먼지가 쌓인 붓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붓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나는 붓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지난날의 슬픔이 더 크게 밀려왔다. 나는 이젤을 거실 창가에 세웠다. 이젤 위에 캔버스를 올리고 팔레트에 물감을 짜냈다. 익숙하지 않은 동작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붓을 들고 캔버스에 첫 획을 그었다. 하얀 캔버스 위에 파란색 물감이 묻어나는 순간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뜨거운 눈물이 캔버스 위로 떨어졌다. 나는 눈물을 닦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무엇을 그리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저 붓이 이끄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그림을 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았다. 캔버스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바다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 그리고 그 위를 날아가는 갈매기들.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속에 담겨 있던 슬픔과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나는 그림을 통해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이 좋아했던 갈비찜을 만들었다. 남편은 갈비찜을 참 좋아했다. 그는 항상 갈비찜을 먹을 때마다 여보, 당신이 만든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칭찬에 행복해했다. 하지만 이제 그 칭찬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갈비찜을 혼자서 먹었다. 따뜻한 갈비찜이 목을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났다. 나는 그날 내 삶의 모든 것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거실로 나와 이젤에 놓인 그림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린 그림은 어설펐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나는 그림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나의 그림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는 나의 그림을 보며 또다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림을 보며 남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남편과 함께였다. 우리는 내가 그림바다 풍경 그림 속에서 함께 손을 잡고 거닐고 있었다. 남편은 나에게 여보,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다. 나는 그날 밤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한 후 나의 삶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젤에 놓인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하얀 캔버스 위에는 나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 있는 대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다. 물감을 섞는 색깔에 따라 나의 기분도 달라지는 듯했다. 화려한 색을 섞을 때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색을 섞을 때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동네를 산책하다가 낯선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낯선 골목길은 나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그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갔다. 골목길 끝에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다. 카페의 이름은 달콤한 위로였다. 카페 안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은은한 커피 향이 나를 이끌었다. 나는 홀린 듯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 안은 아담하고 따뜻했다. 창계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그림들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주문했다. 차를 마시며 나는 그림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림들은 모두 같은 화가가 그린 것 같았다. 그림 속에는 풍경과 인물들이 따뜻하고 정감 있게 그려져 있었다.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 여성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였다. 그녀는 이 카페의 주인이자 그림을 그린 화가였다. 야, 그림이 참 따뜻하고 좋네요. 나는 솔직한 나의 마음을 말했다. 윤희 씨는 나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림을 그릴 때 제 마음속에 담긴 따뜻함을 담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손님께서 알아봐 주시니 정말 기쁘네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처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줘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남겨준 것은 슬픔이 아니라 저를 사랑했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저는 이 카페를 열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의 편지, 아들 부부의 통보, 그리고 다시 그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 어머님, 참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어머님의 삶을 살아가세요. 어머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세요.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 다른 하고 싶은 일은 없으세요? 남편분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곳에서 살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곳에서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는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곳에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유니 씨의 카페를 찾았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내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알려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삶의 지혜를 배웠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의 삶을 살아가세요. 어머님의 삶은 어머님의 것이에요. 누구도 어머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아내로, 민준의 어머니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했다. 나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다시 찾아야 했다. 나는 그날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유니 씨와의 대화는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일깨워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결정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고 내가 직접 결정해야 했다. 나는 가장 먼저 남편과 내가 신혼 시절을 보냈던 작은 아파트를 떠올렸다. 그곳은 비록 낡고 작았지만 우리 부부의 풋풋한 사랑과 꿈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잃어버린 나의 젊음을 다시 찾고 싶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아파트를 찾아갔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낡고 빛바랜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그리고 익숙한 복도. 나는 그곳을 걸으며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렸다.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던 순간, 처음으로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을 때의 설렘, 작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던 시간들, 모든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러 혹시나 비어있는 집이 있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내가 살던 호수의 바로 옆집이 비어있다고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 집을 계약했다. 아들 부부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걱정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나의 결정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나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새로운 아파트는 예상했던 대로 낡고 허름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바닥은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 낡은 공간이 나의 손길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나는 청소 도구를 들고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누렇게 변색된 벽지를 뜯어냈다. 벽지를 뜯어낼 때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벽이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벅찼다. 나는 벽을 페인트 칠했다. 하얀 페인트가 낡은 벽을 덮을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슬픔과 절망도 함께 덮이는 듯 했다. 나는 페인트 칠을 하며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남편은 항상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내가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상상하며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벽에 당신이 그린 그림으로 가득 채우자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의 말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페인트 칠을 마친 후 나는 가구를 들여놓았다. 크고 무거운 가구 대신 작고 아담한 가구들로 집을 채웠다. 내가 좋아하는 화분들도 창가에 놓았다. 화분들을 보며 나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남편은 항상 나에게 꽃을 선물해 주었다. 그는 여보,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 며칠 동안의 노력 끝에 나의 새로운 아파트는 완벽하게 변신했다. 낡고 허름했던 공간은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바뀌었다. 나는 아파트 안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이곳은 나의 집이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나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는 나의 집. 나는 이 집에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새로운 침대, 새로운 방, 새로운 공간,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나는 남편과 함께였다. 남편은 나에게 여보,
당신은 정말 잘했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따뜻했다. 나는 그날 밤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 김영자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삶은 평온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낡고 허름한 창문이었지만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이젤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하얀 캔버스 위에 나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 있는 대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다. 물감을 섞는 색깔에 따라 나의 기분도 달라지는 듯했다. 화려한 색을 섞을 때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색을 섞을 때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다음 주에 입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나의 결정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온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민준아,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살지 않아.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있어. 나의 말에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침묵은 내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혹시 혼자 사시는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당황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걱정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걱정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걱정 속에서 나의 외로움을 다시금 절감해야 했다. 민준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어. 나는 너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외롭지 않아. 나는 지금 행복해.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결정을 확고하게 말했다. 민주는 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길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며칠 후, 민준과 소은이 나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낡고 허름한 아파트 앞에 선 그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낡고 허름한 곳에서 혼자 지내시는 게 말이 돼요.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분노 속에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민준아, 나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어. 이곳은 내가 가장 행복했던 곳이야. 나는 이곳에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결정을 확고하게 말했다. 민주는 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길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날 저녁, 민준과 소은은 돌아갔다.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낡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내게 큰 위로를 주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꿈을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평온을 마주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 김영자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나는 그날 밤 나의 삶의 가장 행복한 시작을 맞이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의 삶은 평온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가장 먼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낡은 창문이었지만 그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이젤에 앉아 그림을 그렸다. 하얀 캔버스 위에 나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 있는 대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다. 물감을 섞는 색깔에 따라 나의 기분도 달라지는 듯했다.
화려한 색을 섞을 때면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운 색을 섞을 때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나는 그림을 통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나는 잊고 살았던 나의 취미들을 하나씩 되찾아갔다. 낡은 전축을 고쳐 남편이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들었고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아 꽃을 키우기 시작했다. 꽃들이 피어날 때마다 나는 남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남편은 항상 나에게 꽃을 선물해 주었다. 그는 여보,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현관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민준과 소은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화분과 내가 좋아했던 빵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존경을 보았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희 마음대로 결정해서 죄송합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은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께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품에서 나는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괜찮아. 너희 마음은 알았어. 이제라도 나의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 우리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내가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소우는 나의 새로운 아파트가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행복을 느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소은이 돌아간 후 나는 다시 혼자였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별이 촘촘히 박힌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 중 하나가 남편의 별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이제 당신이 바랐던 것처럼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당신의 아내로, 민준의 어머니로 행복했지만 이제 나 김영자로도 행복해질 거야. 나는 남편의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 김영자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꿈을 찾아갈 것이다. 이른 아침, 나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손주들이 보내온 따뜻한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의 연락에 목을 매지 않았다. 내 삶은 이미 나 자신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나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